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응용학과 석사 3기 진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ilate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논문에 소개된 DCNN 코드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코드에 대한 구조를 파악해보고 두 번째로 실제 DNN이 수행되는 코드를 분석하겠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To Convolution 레이어드를 구현하는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블럭을 처리하는 방식을 설명하면서 전체적인 DCNN의 동작을 코드 베이스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드는 GitHub의 아래 링크를 따라가시면 전체적인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시된 다양한 실습들에 대한 전처리나 후처리를 포함한 코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핵심인 manifold dcnn.py라는 이 파일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manifold dcnn 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함수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함수들이 실제 dcnn을 동작하는 코드를 다 설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가 전처리를 거친 뒤에는 residual block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residual block이라는 함수는 또 되게 간단한 구조로 이렇게 세 가지의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sidual block이라는 함수를 보시면 DCNN 인 핵심 펑션을 두 번 호출하면서 two layer convolution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sidual WFM이라는 weight pressure mean이라는 그 자녀 블럭 처리 방식을 통해서 자녀 블럭을 반영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esidual 블럭을 동작시키면서 DCNN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DCNN에는 실제로 구현된 건 아니고 그 텐서플로어의 뉴럴 네트워크의 에스트러스 컨볼루션 2 디멘전이라는 함수를 변형해서 호출하면서 그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양한 컨볼루션을 활용하기 위해선 이 함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 이 레지듀얼 블락을 통해서 컨볼루션들이 진행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처리 전에 그 데이터 전 처리를 위해서 라스트 레이어라는 세 가지의 그 다양한 함수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소프트맥스 가기 전 전처리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드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코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Dilated Convolution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스탠다드 컨볼루션입니다. 여기서는 전체 이미지를 컨볼루션을 덴스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Dilated Convolution의 이미지를 보시면 보다 넓은 범위를 컨볼루션에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중간에 비어 있는 공간을 다일레이션 팩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 코드에 들어가기 앞서 DCNN을 구현하기 위해 활용되는 핵심 코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텐서플로우의 뉴럴 네트워크의 컨볼루션이라는 컨볼루션을 그 스탠다드 컨볼루션을 할 수 있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랩핑해서 만든 것이 이 텐서플로우 뉴럴 네트워크의 에스트러스 컨볼루션 2D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에스트러스 컨볼루션은 프랑스어로 에스트로너스가 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가지의 인풋을 받고 있는데 밸류로는 플롯 타입의 텐서로 데이터의 이미지 배치수와 높이, 넓이, 이미지 채널의 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필터에는 볼륨액의 높이, 넓이, 이미지 채널 수, 볼륨액의 수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레이트는 다일레이티드로 띄우는 간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패딩과 네임은 패딩하는 방식, 그 다음에 네임은 아웃풋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DCNN 함수를
구현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stro's conv2d라는 함수가 여기에 배치되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 dilation convolution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단에 있는 부분은 전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CNN 코드를 좀 더 살펴보면 네 가지 인풋을 받는데 X는 인풋 영상이고 D는 dilation 팩터로 건너뛰는 칸의 수, W 루트는 웨이트 값들을 가지고 있고 모드는 논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SPD와 ODF를 사용할 수 있는데 코드상에는 SPD를 기준으로만 설명되어 있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풋 값들을 기반으로 그 영상의 사이즈와 화면의 사이즈 값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K나 인채널, 아웃채널의 수를 W 값에서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 W 쪽에서 웨이트 값을, 초기 값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패딩 방식은 여기서 잡아주게 되는데 패딩은 이제 그 리플렉트 방식으로 해서 패딩을 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에스트러스 함수를 통해서 이 영상을 리쉐이브한 영상을 넣어주게 되고 웨이트와 그 다음에 다일레이션 팩터를 넣고 그 다음에 패딩 방식은 이미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밸리드라고 표시해주고 네,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대한 결과를 받아서 다시 쉐이브하거나 트랜스포즈해서 원래 결과값으로 헌치해서 다시 리턴해 주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DCNN 함수는 1회의 Dilated Convolution을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매니폴드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2 Convolution 레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1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X를 받아서 Dilated Convolution을 2회 수행하고 레지듀 잔여 블락을 처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값을 도출하는 형태의 슈도코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은 그 레지듀얼 블락이라는 함수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 레지듀얼 블락 함수는 간결하게 이렇게 3주 정도 되는데 DCNN을 한번 수행하고 그것의 결과를 바탕으로 2번 수행을 하고 두 번째 수행된 DCNN 결과와 첫 번째 데이터를 기반으로 WFM을 통해서 아웃풋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는 지금 여기서도 자세히 나와 있고 순환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으며 지금 보시면 이 화면에서는 여기 첫 번째 DCNN 수행, 두 번째 DCNN 수행,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와 연관된 WFM을 수행해서 잔여 블락을 같이 처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보면 이거는 커널 사이즈가 2고 다일레이션 팩터가 2인 환경에서의 동작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한 칸씩 띄워서 첫 번째에 DCNN 수행, 두 번째 DCNN 수행을 하고 블락을 다시 그 원본 블락을 다시 이렇게 올려서 같이 한번 WFM을 수행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레지듀얼 블락 함수는 하나의 히든 레이어를 생성하기 위해서 동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레지듀얼 블락 함수가 실제로는 이 구간에서 이제 수행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DCNN 코드 한 번, DCNN 함수 두 번, 그 다음에 레지듀얼 WFM 함수 한 번 해서 이렇게 히든 레이어 한 번 형성되고 이렇게 두 번 형성되고 그 다음에 세 번 이렇게 해서 결국 아웃풋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보시면 여기서 for로 루프를 도는데 레인지가 뎁스가 3으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 다일레이션 팩터는 요 계산해 보면 1, 2, 4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요거 1, 2, 4 증가하면서 아래 레지듀얼 블락을 수행하게 되면서 아웃풋을 출력하고 결국 세그멘테이션을 형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지듀얼 WFM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함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두 번의 DCNN 함수를 거쳐서 나온 결과값을 바탕으로 기존의 데이터와 합쳐서 레지듀얼 블락을 프로세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자세히 보시면 기존의 dx는 기존의 그 DCNN 두 번 거쳐서 나온 결과값이고 x는 원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w루트는 가중치들의 데이터고 모드는 SPD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w루트를 통해서 기존의 가중치의 데이터를 뽑아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dx에서 사이즈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x에 DCNN을 두 번 연산한 dx 결과값을 결합한 다음에 그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리쉐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중치를 연산을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의 과정을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리쉐입을 통해서 원래 데이터의 사이즈로 변환한 다음에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DCNN을 활용해서 매니폴드한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코드를 리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